하신 거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길령입니다. 자, 이번 겨울방학 너무 중요하죠. 고등학교 시절의 마지막 겨울방학인데 이게 이 고등학교 3학년은요 뭐 수능 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이고 좀 이렇게 그 체계적인 그런 계획을 잘 세워야 돼. 근데 혼자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번 겨울방학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 자, 오늘 이 촬영하는 날짜가 2021년 12월 17일입니다. 자, 참고하시고 자, 이번 겨울방학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선택 과목. 우리가 요번에 선배들이 그 수능을 봤잖아, 그죠? 첫 번째 이제 통합형 수능으로 봐가지고 뭐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뭐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이 선택 과목이 생겼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결정을 했을 거 아니야. 내가 이제 어떤 선택 과목을 할지. 그럼 선택 과목을 겨울방학 때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지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3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갖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돼서 보는 첫 번째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모의고사를 좀 잘 봐야 기분도 좋고 이 상승 기류를 탄다고. 그죠? 겨울방학 때 내가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 보는 3월 모의고사 뭐 어떤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사람이 그래도 시험을 잘 봐야 기분이 좋고 좀 업이 되고 공부할 맛도 난다고. 겨울방학 때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3월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 안 나오면 좀 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의지가 안 생기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된다고. 그래서 요번 그 두 번째 포인트는 3월 모의고사 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3월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가 이따 나오겠지만 수학 1이랑 수학 2는 전범위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게 많은 학생들이요 이번 겨울방학 때 선택 과목만 그냥 딥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수한수투는 많이 까먹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도 많이 안 풀고 그러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의 대부분 그죠? 점수를 차지하는 수학 1이랑 수학 2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3월 모의고사를 폭망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자, 두 번째 핵심은 이번 겨울방학 때 수학 1과 수학 2를 수능 기출문제 또 이 교육과정 평가원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도 결국 일맥상통하는 거야. 3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분석을 들어가야 되잖아. 역대 이제 이 평가원 모의고사는 어떻게 나왔는지, 수능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를 3월 달에 시작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좀 이따도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는 굉장히 바쁩니다. 뭐 때문에 바쁘냐면 엉뚱하게도 내신 때문에 바빠. 우리가 이제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수능 대비 고3 때 집중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는 내신 때문에 바빠. 그죠? 내신의 반영 비율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또 어렵잖아. 선택 과목이 그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보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두 번 시험 보니라고 1학기 뭐 몇 달 안 되잖아. 3, 4, 5, 6, 7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이 내신 대비 때문에 수능 대비나 모의고사 문제를 충분히 풀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번째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오늘 뭘 시작해라? 수능 기출문제 분석,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분석을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세 가지 핵심이 뭐라고? 선택 과목의 진도 어떻게 할 건가? 두 번째는 3월 모의고사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능 대비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개념 진도는 언제까지 끝내야 되냐? 자, 많은 학생들이 2월 말까지 선택 과목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정말 올바른 전략이냐? 이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미적분이랑 기하를 굉장히 양이 많고 난이도가 어렵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2월 말까지 끝내는 거 일단 쉽지 않고요. 정말 내가 막 진짜 죽으라고 막 진짜 진도만 팠어. 그래서 2월 말까지 끝냈어. 이게 약간 올바른 전략이 아닐 수도 있어. 왜냐하면 선택 과목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학 1이랑 수학 2를 소홀히 하기 쉽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를 위해서라도
수학 1이나 수학 2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빼놔야 되잖아. 차라리 2월 말까지 선택 과목의 진도를 한 70%에서 80%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3월 이후에 하겠다. 이게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3월 모의고사 대비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그 수능적 발상, 그죠? 요런 책 굉장히 두껍죠. 이거 지금 보니까 이거는 미적분이라 굉장히 두껍고요. 선생님이 역대 이 실은 내신 개념이랑 수능 개념은 조금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역대 이 수능이나 교육과정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에 출제됐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다고. 그리고 선생님이 A단계, B단계, C단계로 나눠서 뭐 3점짜리 또 4점짜리 고난도, 킬러 문항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잘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푸는 게 아니야. 니네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기출문제집 사다가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왜냐면 똑같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죠? 그래서 역대 나왔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여기에 이 코어 핵심을 내가 딱 이렇게 내 걸로 갖는, 그죠? 겟하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분석을 선생님이 정확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자, 3월 모의고사 3월 24일 날 봅니다. 주간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요. 자, 수학 1 전범이야. 수학 2 전범이야. 자, 그리고 수학 1이랑 수학 2 기출문제 굉장히 많고요.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 5문제 정도만 내가 진짜 마스터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강의할 때 웬만한 난이도는요. 그 한 문제 설명하는데 뭐 20분 되는 것도 있어요, 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거야. 오래 걸리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해야지. 내가 3월부터 하겠다. 그러면 실은 기출문제 분석 다 끝내지 못하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엉뚱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여기 나와 있는 범위대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수학 1이랑 수학 2는 공통이잖아, 그지? 그리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수능을 보게 되는데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의 1년 선배들을 한번 보니까 전체 응시자 중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이 51.6%,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39.7%, 그리고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8.7%인데 뭐 여러분들도 이제 신문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1등급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그죠? 1등급이 상위 4%잖아, 그지? 이 상위 4% 중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중에 1등급 받은 애들 중에 87.39%가 미적분을 선택했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던 학생들은 1등급 중에 5.8%밖에 없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하는 6.8%. 2등급을 받은 애들 중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애들을 보니까 75.22%,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애들이 13.4%, 그리고 기하를 선택한 애들이 11.38%였다.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1등급만 볼까? 그죠? 원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확률과 통계는 91점 이상이어야 1등급, 미적분은 88점 이상이어야 1등급, 기하는 89점 이상이어야 1등급이었다. 자, 그러면 수능 볼 때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아니 선생님 당연히 뭐 뻔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야. 수능을 11월 달에 보는데 일단 11월 달은 뭐 빼고, 그죠? 1월부터 10월 달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내신 시험을 몇 번 보죠? 3번 보죠. 그럼 내신 시험 한 번당 한 달은 날아간다고. 그리고 9월 달에 뭐가 있냐면 수시가 있기 때문에, 수시 접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 대비할 때 보통 한 달은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이 아니라 몇 달이 날아간다는 거야? 4개월이 날아가니까 실은 6개월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지금 없다. 이번 겨울방학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 시험 일정을 보면 이제 쭉 나와 있죠.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의 그죠? 마지막 해방 날입니까? 11월 17일 해방일지 아닐지는 이제 시험을 봐봐야 아는 거지만, 자, 3월은 이제 서울특별시 교육청, 4월은 경기도 교육청, 6월은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보는 모의평가, 7월 달은 이제 인천광역시 교육청, 9월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보는 이제 9월 모의평가, 그다음 10월은 이제 서울교육청,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은 드디어 이제 수능인데, 여기서
6월 이 모의평가부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재수생, 삼수생, N수생과 같이 시험을 봐서 등급을 매기는 게 이 6월부터기 때문에 실제로는 3월 약간 우울한 얘기긴 한데 6월 달에 모의평가를 보면 이제 그죠? 내 등급이 한 등급 떨어질 가능성이 실제로는 굉장히 높다. 왜냐면 이 재수생, 삼수생, N수생들이 잘하는 학생들이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위로 치고 들어와서 1등급을 가져가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이 1등급 나왔다고 해서 또 2등급 나왔다고 해서 그게 진짜 1등급, 2등급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6월 모의평가 그냥 범위만 보면 뭐 수학 1 전범위, 수학 2 전범위, 그리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9월 모의평가 다 전범위죠. 이제 진짜 수능이랑 똑같은 범위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는 2022년도부터는 선생님이 차길령 모의고사를 연간 10회 실시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3월 모의고사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3월 모의고사랑 정말 똑같은 시험 범위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험지 사이즈도 똑같아. OMR도 나가. 그래서 1회, 2회 이렇게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12월 말에 그죠? 2021년도 12월 말에 이제 오픈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선생님이 바빠요. 이제 왜냐하면 또 전문항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자, 그래서 반드시 이 모의고사 응시하셔가지고 똑같이 이 똑같은 범위로 시험을 보시고 나서 뭐 3월 모의고사든 4월 모의고사든 6월 모의평가든 보시면 훨씬 시험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다 새로 이거 개발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넷 강의 활용법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뭐 당연히 특히 이 아까 얘기한 그 수능 적발상이라는 강좌, 그죠? 이런 강좌를 들을 때 선생님이 이제 수능 기출 문제나 이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강의를 보면 누가 문제를 풀어주면 들을 땐 쉬워. 근데 내가 혼자 풀을 때는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강의를 봤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내가 공부가 끝난 게 아니라 강의 끄고 정말 내가 다시 풀 수 있고 또 선생님이 개념 정리를 해줬으면 내가 정말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서 정말 진짜 씹어 먹을 정도까지 내 걸로 만들어야 그게 학습 완료가 되는 거지. 그냥 강의 끝났다고 공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지금 뭐 고3 정도 됐으면 그죠?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선생님이 높아시면 하는 얘기고요. 개념 노트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능 전에 예를 들어 수능이 한 달 남았어. 3주 남았어. 2주 남았어. 마지막 총정리 뭘로 할 거야? 그죠? 자기만의 손때 묻은 노트가 있어야지 되는데 있어야 보죠. 그치? 그게 가장 자기만의 노트, 뭐 개념 노트나 하여튼 자기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총 정리해 놓은 노트가 있어야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공부한 거 리뷰할 수 있는데 아직도 개념 노트가 없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만들어. 그래서 이 개념 노트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할게 선생님이 이미 유튜브에 수학 개념소 공부법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 노트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해. 여러분들이 문제집에다가 직접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2회독이나 3회독 이런 게 어렵다고. 왜냐하면 두 번째 볼 때 틀린 문제를 다시 와서 풀어보려고 하는데 옛날에 풀었던 흔적이 있는 상태에서 푸는 거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아주 순수하게 문제 자체 그냥 문제만 있고 아무것도 밑에 풀이가 없는 상태에서 풀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문제풀이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유튜브에 수학 문제집 공부하는 법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자 힘으로 풀 수 있어야 이게 푸는 거지. 선생님이 기출문제 풀어줬어. 그러면 들을 땐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다음날 내가 혼자 풀려고 하니까 안 풀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내가 혼자 힘으로 풀 수 있을 때까지 혼자서 직접적으로 내가 연습장에다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책에는 이런 표시를 해야 돼. 뭐 선생님이 별표 쳐준 거, 또 뭐 맞은 거, 한 번 틀렸는데 왜냐면 이게 회독의 기본이잖아. 그죠? 회독의 기본. 이것도 수학 문제집 공부하는 법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완강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공부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언제까지 내가 뭐 그죠? 미적분을 끝내겠다. 그럼 언제 끝날 건지 이런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놓지 않고 그냥 시작만 한다. 그럼 늘어지고요. 그죠? 굉장히 딜레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완강 계획을 꼭 세워야 되고 내가 목숨 걸고 이 완강 계획을 진짜 지키겠다 이런 일념으로 그냥 공부를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를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세븐에듀에서 이제 뭐 강의를 신청하면 스터디 플래너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계획을 안 세우고 공부한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자, 하루에 스터디 플래너는 10분 이상 투자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막 스터디 플래너를 막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려고 막 한 30분, 40분 막 온 칼라 막 동원해가지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의미 없고요. 하루에 10분 정도만 투자해서 스터디 플래너를 써봐라.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비워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주 7일 빽빽하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획을 세워놓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달성을 못한다고. 달성 못하면 계속 밀리고, 그죠? 약간 좌절감 오고, 막 멘붕 오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6일만 계획을 세우고 중간에 하루 정도는 비워놔야 나머지 다른 요일에서 내가 못했던 것들을 그 빈 요일에 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피드백 반드시 작성하는 거 좋습니다. 그날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나에 대한 이제 반성을 해보는 거죠. 내가 세운 계획을 다 했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내가 진짜 오늘 4시간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게임하다가 뭐 2시간밖에 안 했다든가 아니면 자다가 뭐 1시간밖에 안 했다든가 이런 피드백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기를 돌아보게 되니까. 자, 선생님이요. 이게 이제 특히 고3은 굉장히 전문적이잖아. 그치? 선택 과목도 어렵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죠? 뭐 수능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월 모의고사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학습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잘 세운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뭐 정말 잘 못 세운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븐에듀에 있는 그 12명의 연구원들이 다 검토를 해줘요. 또는 정말 계획을 못 세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저를 위해서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완전 전문가들, 연구원들 12명이 무료입니다. 무료. 강좌 신청하지 않아도 다 그냥 무료로 계획을 세워드리고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을 검토도 해드리기 때문에 열공단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지금 밑에 더보기 있죠? 더보기를 촥 눌러봐 빨리. 그러면 열공단 신청하러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게 비공개 게시판이기 때문에 남 눈치 안 보고 나는 수학 9등급이다 상관없습니다. 나 수포자다 상관없습니다. 들어와서 상담받고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이번 겨울방학 놓치면 답이 없어. 노답이야 노답. 학기가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난 진짜 몰라. 어떡하라는 거야. 겨울방학 때 공부 안 하고. 지금 하루에 수학을 기본적으로 3시간 밑으로 하면 그건 진짜 답이 없고 4시간 이상은 하루에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미적분이랑 기하를 선택했는데 하루에 4시간을 에브리데이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을 잘할 생각은 진짜 꿈 깨야 돼. 선생님 믿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자, 여러분의 수학은 세븐에듀가 책임지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듣고 대학 간 학생들이 50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오프라인 학원에서 선생님 강의 듣고 대학 간 학생들이 한 12,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강생 중에서 찾아와서 선생님 정말 선생님 덕분에 서울대에 갔어요. 이런 학생들이 한 200명. 그죠? 연고대, 포항공대, 카이스트까지 하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서 수학에 자신이 없고 내가 진짜 노력해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번 겨울방학 때 한번 해보자고.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고 또 도와드릴 테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